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그 3월 14일인가 그때 그때 꽉 차게 이렇게 오셨는데 또 리포트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아마 좀 이렇게 많이 참석을 못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오늘 오신 분들 도움 될 수 있도록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과제물을 이제 쓰는 게 되게 이제 많은데 그 과제물이라는 게 일단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이걸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그 속의 세부 사항을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과제물을 쓸 때는 이제 목차를 써야 되고 목차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걸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론에서는 큰 주제를 보통 이제 1, 2, 3, 4인데 여러분이 과제물 쓸 때는 뭐 1, 2라고만 써도 되고요. 3까지만 써도 됩니다. 그래서 1, 2, 3, 4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각주를 달아요. 그러니까 각주라는 거는 여러분이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면 여기 입력이라는 부분 있잖아요. 입력 부분을 누르면 주석이라는 게 나와요. 입력을 여기 클릭을 오른쪽 마우스 이렇게 하면 여기는 안 나오구나. 이렇게 하면 여기 각주 보이죠? 보여요? 이 각주를 누르면 밑에다가 이제 각주를 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래 한글에 입력을 누르면 각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각주를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주를 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각주는 입력을 누르고 주석을 누르면 이제 보통 이제 주석을 안 눌러도 요즘은 각주가 뜨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면 되는데 보통 리포트는 이제 그 여기 12에서 15개 각주라고 써놨는데요. 여러분이 한 6개, 대여섯 개 정도는 각주를 다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본론의 말을 요약하고 내 소감을 쓰는 게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본론을 쓸 때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할 때 문장을 그대로 쓰고 인용한 문장이 이렇게 끝나면 끝부분에 이제 저자 이름, 페이지 이런 걸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는 이제 미주라고 쓴 거고요. 보통 이제 각주를 달 때는 각주가 이렇게 있으면 그 각주 부분에다가 이제 쓰면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각주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각주 부분에는 그 보충 설명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이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그 용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추동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용을 봤는데 추동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추동의 뜻이 어떤 내용인지 이런 걸 쓰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어떤 본문에다가 이게 쓰는 건 좀 이게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에는 쭉쭉 설명을 하는데 일단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에 대한 내용을 쓰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결론 부분, 우리가 이제 서론, 본론, 결론 있잖아요. 이 결론에서는 이 본론을 쓸 때 다른 사람을 인용을 할 때 문장을 그대로 쓰고 인용한 문장이 끝나면 이제 이름과 페이지를 이렇게 쓰게 된다고 했는데 각주로 요즘 미주가 아니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참고문헌은 인용한 책을 쓰는데 보통 순서가 저자, 책 제목은 이중꺽쇠고요. 그 다음에 출판사, 출판 연도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은 이제 가나다 순서로 여러분 쓰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리포트는 보통 이제 5매 정도로 쓰는 게 중요하고요. 리포트를 어떤 지시사항이 없을 때에는 보통 11포인트나 12포인트로 쓰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보통 뭐 10포인트로 써라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10포인트로 어떤 내용을 쓰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 거기에 맞게 뭐 10포인트만 쓰셔도 돼요. 근데 그런 말이 없을 때는 11포인트 정도 이렇게 12포인트 정도 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윤동주 시에 나타난 자아성찰과 부끄러움의 미학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서론, 본론, 결론 제가 이렇게 써놨죠. 이거는 이제 손옥문의 형식으로 쓴 거고요. 리포트는 여러분이 그 5페이지 정도로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서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서론은 뭐냐? 어떤 문제를 여러분이 제기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본론은 뭐냐? 그 문제가 제기된 내용을 다시 재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부분에서는 이제 그 내용을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리. 여기 정리해놓고 다시 내 의견을 쓰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정리하는 것이 또 다른 의견을 써버리면 완전히 이제 30% 빠지는 겁니다. 30% 빠지니까 정리했으면 그 내용에 맞는 걸 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본론에서 식민지 지식인의 고백 뭐 이렇게 해서 쭉 제가 설명을 해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윤동주의 작품에 대해서 만약에 1번 참회로, 2번
자화상, 3번 별에는 밤. 이런 너무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가 이 앞에 부분에다가 기본적인 내용을 써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서론에는 기본적인 나의 생각들을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윤동주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써보기로 하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집어넣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리포트를 쓰실 때는 이렇게 시인 윤동주는 자신의 시를 저항시라고 이야기하진 않았다. 우리가 그의 시에 나타난 시어들의 어감에서 저항적 색채를 느끼는 것이다. 필자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리포트를 쓰든 논문을 쓰든 필자는이란 말을 넣고요. 본 논문에서 윤동주의 시를 자아성찰과 부끄러움의 미학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론의 첫 번째 뭐 이렇게 식민지 지식인의 그 고백이라고 쓰면 여기에다가 이제 쭉 기본적인 시어를 시 같은 경우는 써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이렇게 쭉 이야기를 써주면 돼요. 어쨌든 여러분이 인용을 한다라고 할 때 인용을 한다는 건 뭐냐면 두 단락을 인용할 필요는 없고요. 한 개의 단락, 여러분이 이제 인용을 할 때는 한 개의 단락만 인용하는 게 좋습니다. 두 개의 단락을 인용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한 개의 단락을 인용을 해야지. 만약 여러분이 두 개 이상의 단락을 인용하면 이게 문제가 돼요. 한 개의 단락만 인용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런 점에서 그는 아직도 자아 갈등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죠. 여기에 지금 각주 1번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각주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본문보다 좀 더 적은 글씨, 본문보다 적은 글씨로 써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본문이 만약에 12포인트다. 그러면 이 각주는 한 10포인트나 11포인트로 써야 돼요. 아시겠죠? 각주도 12포인트로 쓰면 내용이 이상해져. 그러니까 각주는 적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에 나오는 거울이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고 하나는 천년에 나오는 파란 곡이 낀 불이 거울이고 다른 하나는 넷째연에 등장하는 뭐 이거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설명을 한다라고 부연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각주의 의미고요. 그래서 이제 쭉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이제 어떤 각주가 나오고 나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김윤식이다. 두 번째 줄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어떤 내용을 썼을 때 각주만 달고 내용을 끝내버리면 너무 밋밋하잖아요. 이해가시죠? 요걸 뭐 2번인데 각주했는데 내용을 또 안 쓰면 안 되니까 여기에다가는 조금 더 부연 설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연 설명의 내용을 여기다가 쭉 써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는 한국 근대시에서 거울 이미지를 통해 의식의 내면화를 추구하는 계열의 천머리의 이상을 놓는다. 이상이 거울에 비친 정반대의 자기 모습에 절망했다면 윤동주는 구리로 된 절대로 깨지지 않는 자아 성찰의 거울을 확보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어떤 틀을 쭉 부연 설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쭉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각주가 쭉 있죠. 그래서 이제 쭉 하다가 이제 결론 부분을 이제 보면 결론에는 리포트든 논문든 이렇게 써야 돼요. 지금까지 어떤 주제, 여러분이 이제 리포트를 쓸 때는 주제가 나오잖아요. 지금까지 뭐에 대한 뭐를 살펴보았다. 그래서 윤동주의 시에 나타난 부끄러움은 거의가 준엄한 윤리의식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썼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쭉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써놨죠. 윤동주의 시의 가치는 1차적으로는 식민지에서 태어나서 식민지 시대를 벗어나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한 그가 부단한 자아성찰과 그에 따른 갈등을 심리적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는 데 있고 그의 시쓰기는 자아 갈등의 표현을 넘어 갈등을 해결하는 실제의 과정.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말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리포트를 쓸 때 마지막, 특히 이제 마지막 단락, 결론의 이 마지막 단락은 나만의 어떤 멘트로 이렇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쓰는 게 아니고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참고 문헌을 보면 여기에 이제 가나다로 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권영민, 윤동주 연구 문학사상사 1995. 그러니까 이렇게 그 참고 문헌은 페이지를 쓰면 안 되는 게 참고 문헌에 우리가 각주를 달 때는 똑같이 쓰는데 권영민 윤동주 연구 문학사상사 1995 하고 나서 페이지 뭐 10 있죠.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써주는 게 중요해요.
이거 잘 알았어요. 각주에는 페이지를 쓰는 건데 여러분이 그 참고 문헌에는 페이지를 쓰면 안 돼요. 무슨 말 이해가세요? 참고 문헌은 페이지를 빼고 참고 문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나다 순서로 쓰라고 그랬죠. 그래서 권영민, 윤동주 연구 이렇게 이중꺽쇠를 했죠. 그 다음에 출판사, 문학사상사, 출판연도 이렇게 쓴 겁니다. 김남조 그 다음에 김재영 이런 식으로 쓰는데 만약에 저자가 같다, 마강수가 똑같다 그러면 밑에는 또 마강수를 쓸 필요 없이 이렇게 밑줄을 이렇게 쳐놓으시면 돼요. 똑같은 저자의 두 작품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그 관광학과를 다닐 때 이렇게 이제 썼거든요. 여가학의 사회심리학적 고찰이라고 해가지고 쓴 논문입니다. 논문인데 제가 원래 20년 전에 지금 이제 2026년이잖아요. 2006년에 제가 처음에 이제 방송대를 입학을 했어요. 편입학을. 원래는 제가 영문학 박사였고 이제 그 관광학과에서 좀 학생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 관광학적 지식이 좀 부족. 요즘은 도시 콘텐츠 요즘 관광학과 있나요? 도시 콘텐츠 관광학과로 바뀌었는데 2006년도에 그때 마침 이제 3학년 이렇게 편입 있어가지고 그때 들어왔어요. 제가 1회 졸업생이에요. 관광학과.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관광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거의 뭐 쇼핑하는 것처럼 국문학과, 중문, 일본, 교육학과, 문화교양학과, 문교, 그다음에 농학과, 법학과 8개잖아요. 국문과를 졸업을 하고 다시 지금 들어와서 이제 3학점만 하면 졸업을 해요. 아홉 번째 방송대에서 학과를 졸업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위가 뭐 하면 한 12개 정도 돼요. 문학 박사 포함해서 이렇게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지금 제가 총학생회장인 건 아시죠? 몰라요. 제가 총학생회장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 과 회장을 하다가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엄청 삶이 바쁜 거예요. 이 총학생의 일도 하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좀 이따 또 이야기 소개 좀 이따 드리고요. 일단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사회과학 논문은 이런 식으로 쓰게 돼 있는데 뭐 여러분이 그냥 리포트는 이렇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서론, 본론, 결론만 쓰면 되고요. 그래서 이 논문은 제 위에 보세요. 이렇게 할 것이다. 여가학의 사회 심리학적 의미를 구창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건 제가 쭉 뭐 어떤 걸 보고 쓴 게 아니라 쭉 제 말을 쓴 것이고요. 그래서 서론이 어떻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각주 보이시죠? 여가 5번에 여가는 뭐뭐다. 이렇게 각주는 지금 위에 있는 글씨보다 좀 작죠? 포인트가. 그렇게 쓰라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각주는 저렇게 밑에다가 저렇게 표시를 하고 그냥 쓰면 되나요? 네, 그렇죠. 본문에다가 어떤 이런 표시 안 하고. 아니 본문에가 뭐냐면 보세요. 각주를 좀 지금 질문하셔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이런 책에 보면은 그 각주가 이렇게 무슨 단어 옆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각주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에 지금 각주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5번 있잖아요. 그러면 쭉 위로 올리면 그 5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지금 지워졌나? 저기 보이네요. 있죠, 하여튼.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주는 내가 번호를 따로 매기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이렇게 딱 쓰면 그 각주가 밑으로 내려와요. 5번 이게 네 번째면 4 알아서 5 뭐 이런 식으로 써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입력을 누르면 각주가 뜬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네. 여기에 입력을 그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각주가 있잖아요. 이걸 클릭을 하면 각주가 뜨는 거예요. 밑에다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쭉 뭐 이야기를 쭉 쓰는데 여기서 또 좀 설명하고 싶은 게 다른 건 또 건너뛸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이 이제 이 이야기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좀 뭘 좀 할 거냐면 여러분이 이제 리포트를 좀 쓰실 때 이런 많지 않으니까 한 분 한 분 다 질문을 좀 하세요. 그러면 제가 좀 더 구도라고 할까요? 그런 걸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하여튼 참고문헌 안으로 이제 가면 참고문헌이 이렇게 고동우 가로 2000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거는 일반적인 논문에서는 이 연도가 출판 연도가 뒤에 오는데
여기 이제 교육학과 혹시 출신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교육학과에서는 이 방법을 선호해요. 지금도. 원래 고동우 여가학개론 한국방송대 인터넷 보충학습 자료 2002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2002가 다시 가로에서 앞으로 나가거든요. 뭐 김명훈, 심리학, 박영사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쓰는데 이렇게 쓰는 학과들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저작일 때는 이렇게 김진탁, 김원희 편접 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가나다의 순서로 글을 이게 참고를 한다는 거고요. 영어로 된 걸 만약에 참고를 할 때는 이렇게 이제 여기는 하나만 썼는데 영어에서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그 출판사라든가 이런 책 제목 같은 경우는 약간 사체라고 하죠. 이태릭체로 이렇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정도만 여러분이 뭐 영어를까지 뭐 참고를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논문이나 리포트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또 좀 설명을 좀 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이제 리포트를 쓸 때 1페이지에서 5페이지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앞에 뭐 학과가 뭐고 지도교수가 뭐고 이런 거 쓰잖아요. 매장년이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이 그 리포트에 포함이 안 되는 건 아시죠? 리포트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5장을 써라고 했는데 이런 것까지 썼으면 5장 반 정도는 써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네. 그렇게 써야 돼요. 페이지는 빼내는. 예, 그렇죠. 그걸 빼라는 거고.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방송대 공부를 석사인가 받고 들어오셨는데 뭐 경제학이나 이런 데서 리포트를 쓰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되게 많이 한다고 생각해갖고 막 5장을 쓰라고 그러는데 2장밖에 안 써요. 점수가 절대로 안 나옵니다. 아무리 잘 써도. 내가 요약을 해도. 그러니까 리포트라는 건 뭐냐면 그 분량을 내가 이렇게 쓸 수 있는 어떤 힘을 기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리포트를 쓸 때는 뭐뭐 했다 함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이런 걸 제가 좀 전문 용어로 개조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쓰면 안 되고요. 서술형을 써야 돼요. 이해가시죠? 뭐뭐 했다고 한다. 이걸 합니다 이렇게 쓰지 말고 뭐뭐라고 한다, 뭐뭐다, 이은다 이런 식으로 설명형으로 써야 됩니다. 다자로 다 끝내야 그렇죠. 다로 끝내야죠.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뭐뭐다 이런 식으로. 군대 용어가 다까 이렇게 끝나잖아요. 맞죠? 뭐뭐 했다 알았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알았습니까 이렇게 쓰잖아요. 했습니다라고 쓰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씁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써요? 아니 뭐뭐 한다 이런 식으로 쓰라는 거죠. 뭐뭐 한다, 뭐뭐 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라고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까지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들이 그 리포트에서 가장 이제 기본적인 그 형태예요. 리포트라는 것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이론이 아무리 있어봐야 여기서 또 목차를 쓰잖아요. 목차도 쓰는 게 좋아요. 어떤 말이 없으면 서른 볼로 이 목차 그러니까 목차하고 뭐 본문의 내용을 쓰다 보면 한 장 나오겠죠. 이해하세요? 한 장 나오면 이 부분은 그냥 빼는 게 좋습니다. 그건 포함이 안 되니까 6장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목차도 쓰고 다른 것도 쓰고 하면 한 6장 정도의 분량을 여러분이 쓰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 내용을 여러분이 어떤 말을 쓰면 그 말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을 쓰는 거예요. 그걸 전문적 용어로 이 supporting ideas라고 해요. supporting ideas. 나의 생각들을 뒷받침하는 문장이죠. 자, 요거를 반드시 써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리포트를 쓸 때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좀 참고해서 리포트를 좀 쓰시면 될 거예요. 이게 4월 13일인가까지인가요? 마감일이? 네. 4월 13일까지니까 이제 벌써 오늘이 3월 말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시간이 갑니다. 진짜 시간이 금방 가죠. 여러분 저기 지금 주로 1학년들이신가요? 네, 1학년. 그래서 1학년에 이렇게 입학을 하면 시간이 너무나 잘 가요. 어때요? 사회에서 가는 것보다도 빨리 가죠. 안 가요? 너무 늦게 가요? 네, 너무 빨리 가죠. 이게 내가 이제 입학한 것 같은데 벌써 벚꽃이 피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아마 공부를 하면서 방송 때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야 내가 이 나이에 이 공부를 굳이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분이 많은데 어떤 분은요 스타디 처음 와가지고 그만두는 경우도 있어요.
이산이 아닌 게 필요하고 그만두는 분들도 있고 참 정말 다양해요. 저처럼 막 정말 열심히 해서 막 뭐 학과에 도장 찍듯이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다양합니다. 교수님 내년에 공부했습니까? 저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06년도에 방송대 들어와서 20년 전에 지금 20년째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2026년이잖아요, 정확히. 그러니까 지금 20년 됐잖아요, 20년. 그렇죠? 20년 됐는데 지금 한 9번째 학과를 다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부하고 있다. 그래서 공부라는 건 끝이 없어요. 이게 뭐 저도 공부를 많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제가 뭐 더 많이 알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공부했다는 거지 뭐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뭐 아주 뭐 여러분보다 또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포트에 대한 이야기 제가 좀 기본적인 말씀을 좀 드렸고요. 여기까지 뭐 일단 중요한 거는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이 좀 궁금하신 거 이렇게 질문하는 걸 좀 받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겠죠? 그래서 지금 한 분 한 분 다 지금 몇 분 오늘 많이 안 오셨으니까 저번에 제가 1회 교육할 때는 저 끝에 빈자리가 없었어요. 정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오셔서 질문도 엄청나게 많이 하셨고 그래서 오늘은 아주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아주 대학원 수업 같네. 자, 누가 질문 해보세요. 그럼 제가 다 대답해드릴게요. 선생님 저는 예. 이번에 입학했는데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 과제물을 무슨 과세요 일단? 영문과예요. 그런데 네. 그 수강 그 과목의 과제물 그거를 클릭하면 과제물 주제가 뜨는 거예요? 과제물이 아직 저는 안 왔는 것 같아요. 아니 과제물은 그 학사 정보란에 들어가서 학사 정보란에. 아니 그 스터디를 하신 멤버들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없으세요? 아 스타. 그러니까 스터디 멤버들한테 네, 잘 모르겠으면 그거를 좀 뭐 출력해서 톡방에다가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하시던가 그러면 될 건데 그럼 아직 과제물도 잘 모르신 거예요? 네, 과제물이 뭔지 몰라요. 과제물 한참 전에 나왔는데 나왔어요? 언제? 네, 과제물 한참 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여튼 여러분이 그거 과제물 지금 13일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하셔야 되는데 과제물을 그래서 과제물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4월 3일부터 나옵니다. 아니 저기 출석 과제물은 있는데 나왔어요. 아니 과제물 나와 있죠. 과제물이 4월 3일부터 저는 안 나왔다고. 아니요 지금 벌써 나왔죠. 과제물 4월 출석 3일부터 시작해가지고 4월 13일.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과제물을 올리는 시간 아니에요. 올리는 시간이고 올리는 시간이 과제물은 한 3월 중순쯤 나오지 않았나요? 나왔어요. 네, 진작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그걸 빨리 확인하셔야 되겠네. 네, 여기 잘 오셨네. 그래서 과제물을 하여튼, 그러니까 요즘에 과제물 시스템이 이제 그 홈페이지 시스템 옛날하고 달라졌는데 그 들어가서 그 번호인가를 누르는 게 있어요. 그 과목을 뭔가 이렇게 클릭을 하다 보면 클릭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찍으시면 돼요. 그거를. 그래서 그걸 클릭을 해서 내 거를 이렇게 출력을 하든가, 난 출력하기 힘들면 사진을 찍으면 돼요. 사진. 그 과목 사진을 찍어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됩니다. 그런 것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과제물 사진을 찍어가지고 되셨죠? 자, 또 예. 저는 사회복지학인데요. 예. 세계 정치와 경제 예. 과목에서 예. 작성분양 분량에서 A4 용지 4매 내외, 예. 3회 내외에서 예. 표지 참고 문헌 등 제외라고 하면 그렇죠. 그럼 3회만 쓰면 되죠. 그러니까 표지 참고 문헌이 보통 한 장 정도 분량된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지에 보면 그 학과 뭐 지도교수 뭐 쓰는 게 있잖아요. 리포트 제목도 써야 되고 참고 문헌을 제일 뒤쪽에 쓰면 이게 뭐 여러 개를 참고할 경우에는 한 2개를 합하면 한 장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5장 정도 써야 된다고 보시면 되죠. 참고 문헌까지 하면 5장 분량. 4장이 아니고. 제외라고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외니까 참고문헌 제외니까 그거를 포함을 하면 5장 분량을 쓰라 이거죠. 그 참고문헌하고 표지를 제외니까 5장을 써서 그걸 5장을 써야지 그게 제외가 될 거 아니에요. 제 말 이해 안 가세요? 내외라고 내외. 아니 그러니까 내외를 쓰는데 그 앞에 표지에 뭐 과의 지도교수가 뭐고 그 리포트 제목도 쓰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4장을 쓰면 4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리포트만 4장을 쓰라는 소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면 5장 정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네. 네, 또요?
예, 말씀하세요. 저기 참고 문헌인데요. 예, 언어와 생활에 예, 국립국어연구원 예, 2023, 2020년 국어 사용 실태 조사 예. 참고를 하라고 예, 예. 했거든요. 예. 근데 이 참고 문헌이 이것도 쓰는 지금 서점에도 없고 또 이걸 아니 그거는 인터넷에 있을 텐데 국립국어 인터넷에서 그거는 국립국어원을 누르면 홈페이지가 있어요. 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참고하는 소리예요. 이렇게. 저도 예전에 국문학과 다닐 때 이거 언어생활 그 과목을 들었었는데 그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게 저기 내용들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참고하라는 소리거든요. 그걸. 저는 참고 문헌을 하라는 줄 알고 서점이고 그게 국립국어원은 이게 기관인데 그 책이 안 나오죠. 국립국어원을 네이버에서 클릭을 하면 거기 단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저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자를 쓰고 보세요. 책 제목을 쓰고 네. 보세요. 그 다음에 출판사를 쓰고 출판 연도를 쓴다고 그랬죠. 출판사, 그 다음에 출판 연도, 그 다음에 책 제목을 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이제 책 제목을 페이지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이럴 때는 국립국어원 저자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럴 경우는 책 제목도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쓸 때는 그냥 국립국어원하고 이제 만약에 내가 그 홈페이지에서 어느 쪽을 몇 쪽인지 모르겠지만 활용을 하면 11쪽이든 그런 것만 쓰면 돼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참고문헌이 모든 참고문헌이 저자가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해요. 아니 네이버 참고하면 어떻게 되냐? 네이버 www 그 위에 사이트 주소가 있잖아요. 네이버라든가 내가 블로그라든가 이러면 이 사이트 주소가 있어 없어요? 이 사이트 주소만 쓰면 돼요. 일단은 이게 저자도 없고 책 제목도 없고 출판사도 없잖아요. 그런 것만 쓰고 쓰시면 돼요. 그럴 경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는 이해가시죠? 네. 네. 또요?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하세요. 7시 20분에 좀 쉬었다가 한 10분 쉬고 그 다음에 또 질문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한 번씩은 여러분 다 질문하십시오. 여기 오신 분들은 오늘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궁금한 거 과제물 쓰다가 궁금한 것도 괜찮고. 과제물이라는 거는 예. 그냥 우리 에세이 쓰듯이 그냥 이렇게 이야기 줄거리로 쓰면 안 되는 건가요? 과제물은 이게 줄거리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경우는 일종의 독후감 같은 거 이런 건데 그것도 과제물의 특징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과제물이 그래서 어떤 내용을 읽고 독후감을 쓰라고 할 때는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자기의 생각을 서술하시.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독후감이잖아요. 자기 생각 서술은 그대로 쓰면 되죠. 네, 당연히. 그거는 어떤 책을 꼭 쓰는 게 아니고 좀 그런 경우, 그러니까 리포트가 하도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당연히 자기 생각을 쓰는 게 맞겠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교수님, 근데 예. 제가 예. 저 하는 걸 써야 되는데 다른 거 쓰라 그러니까 그거 알아야죠. 모르는 거 쓰라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얘기. 아니 지금 무슨 과세요? 문화교환과 문화교환과 1학년이세요? 2학년입니다. 2학년이세요? 아니 근데 이제 리포트 그러니까 리포트를 제목을 말씀해 보세요. 어떤 걸 쓰는 게 힘드신가요? 아니 근데 이 저게 지금까지는 우리 썼는데 예. 이렇게 어떤 교수님은 이제 제가 공부한 거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없는 걸 가서 쓰라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예를 들면 그 내용을 말씀을 하셔야죠. 예, 그런가요?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A를 쓰라고 하는데 B를 쓰면 안 돼. 예를 들자면 성선설에 대해서 논하시오. 예를 들자면 질문하셨으니까 성선설하면 맹자가 주장한 거잖아요. 그건 알죠. 인간의 성품은 모두 착하다. 애가 우물에 빠지면 이 애를 건져줬을 때 내가 얼마 받지 이게 아니죠. 그냥 구해주잖아요. 맞죠? 맞아 틀려. 막 여기서 에스컬레이터에서 어린아이가 떨어지려고 하면 막 밑에서 받는 사람 있잖아요. TV 보면. 근데 그래서 성선설을 써야 되는데 성악설로 써버리면 안 돼. 순자로 말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성품은 되게 악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질문하셔서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또 그 성악설의 관점으로 보면 인간이 되게 잔인한 경우가 많죠. 제가 말 안 해도 사건 같은 거 일어나는 거 보면 만인에 대한 투쟁. 홉스가 리바이어던이라는 그 책을 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성악설로 써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원하는 주제에 합당한 내용을 가지고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리포트는 항상 그런 걸 여러분에게 요하는 거예요. 이 대학생의 리포트는. 또 질문하세요. 네. 질문하는 동안에 좀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리포트도 리포트지만 여러분이 이제 대학교에 이렇게 딱 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과목을 졸업을 할까 이게 되게 중요하죠. 졸업을 중요한데 요즘은 졸업하기가 되게 쉬워졌어요. 왜 쉬워졌냐면 방송을 예전 다 들어도 빵점이었어요. 옛날에. 지금 그 코로나가 오기 이전 2020년 이전에는 방송을 내가 다 들어도 0점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중간을 시험 본 게 30, 기말이 70점이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중간은 리포트나 출석 수업 이런 거잖아요. 요즘은 출석 수업도 리포트를 쓰는데 옛날에 출석 수업을 듣고 나서 그 출석 수업 한 과목당 8시간 들었어요. 여기에 와가지고 써야 돼. 무슨 말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나이를 먹으면 문제가 뭐냐면 머리에는 있어. 근데 펜만 딱 들면 다 잊어버려. 내 머릿속에 막 지우개가 있어가지고. 그죠? 이 나이 먹으면 문제가 뭐냐면 건망증과 치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망증은 단순만 각이고 치매는 이중만 각이에요. 그렇죠? 아세요? 그러니까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가 남자한테 그렇대요. 술 먹으면 마누라가 예뻐 보이면 건망증이고 항상 마누라가 예뻐 보이면 치매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나이를 먹으면 예전에 TV에 보니까 나오더라고. 어떤 이야기에서 나오냐면 어떤 여자분이 택시를 딱 타가지고 전설의 고향 가자고 그랬대. 전설의 고향. 그래갖고 택시기사가 예술의 전당에서 내려줬대. 예술의 전당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손님이 전설의 고향까지. 진짜. 그리고 곤드레 밥 먹으러 가자 이러잖아요. 근데 드래곤 밥 먹으러 곤드레가 생각이 안 나오잖아요. 드래곤 밥 먹으러 가자고 하고 그런 그 나이가 먹으면 건망증 증상이 되게 많습니다. 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몸이 막 뜨거우니까 체온계를 갖다 달라고 하는 체중계를 갖다 달라고 체중계 이런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그럴 연세시죠. 참 어려워요. 이게 아는 것도 또 까먹고 어쨌든 그래서 그래서 보세요. 요즘은 50점을 주잖아요. 맞죠? 출석하면 여기서 한 48점을 줄 거 아니에요. 맞죠? 방송 들으면 20점 주잖아요. 그리고 시험 보면 웬만하면 28점 맞잖아요. 그러면 기말에 25문제 50점 맞죠? 여기서 48점이라고 쳐요. 12점만 맞으면 60점이잖아요.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락을 날 수가 없어요. 요즘 시스템. 요즘에 과락 나면 그건 A+도 힘든 거예요. 과락 나기.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다 만약에 그럼 어떻게 하냐면 25문제를 만약에 1, 3, 2, 4 이러면 완전 비싸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다 방법 알려드리면 자 25문제에서 1, 2, 3, 4가 있잖아요. 시험에는 1번하고 4번은 답이 잘 안 나와요. 1, 2, 3, 4 할 때 교수들이 주로 2번, 3번이 많이 나와요. 내가 그러니까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다. 그러면 그냥 2번, 3번에게 쫙 일단 그어요. 쫙.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일단 그거 놓고 일단 시작은 그거 놓고 내가 이게 다 모르면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다 모르진 않잖아요. 다 모르면 그냥 다 모르면 2번 그어요. 근데 내가 하면 어떤 거 3번도 있고 어떤 거 4번도 있고 1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절대로 과락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시험을 막 여러분이 공부를 안 했는데 머리를 굴려가지고 하려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시험을 보는데 연필 굴리는 거야. 연필을 막 굴리니까 그 감독관이 애가 좀 굴리나 보다 했어. 근데 애가 한 20분 있다가 또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굴리냐 했더니 검사 중에 연필 또 굴리면 답이 나오나. 선생님 그럼 이번만 쫙 찍으면 공부 안 하고 찍었다고 그렇게 인식이 될 텐데. 아니 인식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 말을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정말 공부를 안 했을 때 오해하지 말고요. 공부를 안 했을 때 막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떤 분 1번, 2번 막 4번 막 이렇게 쓴 사람 있잖아요. 네? 완전히 빗사이로 막 간다니까. 지름신이 강령하지 않으면 완전히 빗사이로 막 가요.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공부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공부를 하면 당연히 그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웬만하면 F학점 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죠. 옛날에 기말에 70점 냈다니까요. 그래서 59점 맞아가지고 F 맞은 사람 되게 많아요. 제가 관광학과 다닐 때 뭐 항공예약 발권 이렇게 과목 되게 어려워요. 저 관광학과가 되게 쉬운 과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5만 걸 다 배우더라고요. 뭐 발권도 배우고 발권도 배우고 뭐 컨벤션도 배우고 막 법도 배우고 정말 다양하게 배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이제 그렇게 하시고 그 맹자가 그런 말 했어요. 맹자가 어떤 말을 했냐면 맹자가 학문 지도는 무타라 국이 방심 이익으라 그런 말 나오는데 학문에 도라는 건 다른 게 아니다. 그 해이해진 마음을 항상 바로잡는 것이다. 여러분도 3월 달에 입학을 할 때는 되게 막 열심히 신념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4월에 이제 그 벚꽃 피고 이러면 그 생각 들죠. 아, 남들 놀러 갔는데 내가 뭔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이 공부하고 있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그만두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또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만의 또 매력이 있는 겁니다. 공부라는 것은. 그러니까 남들이 모르는 것을 다시 알아가는 그런 재미도 되게 많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아, 이거 하산하셔야 되겠네. 다 알아서 말 안 하시는 거예요. 몰라서 말 안 하시는 거예요. 모르지도 그러니까 공부를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을 하셔야 제가 답을 하죠. 뭐 어떤 리포트를 쓸 때 어떤 내용을 어떻게 내가 써야 된다는 것을 지금 쓰고 계시지 않으세요? 쓰고 있어요. 그럼 좀 해보세요 그러면. 예. 예. 선생님 되게 존경할건데요. 예. 예시를 들을 게 있어서 예. 그 선생님 교재를 보고 하라고 가지고 예. 교재에 만약에 뭐 네. 선생님은 커피랑 콜라를 예시 들었다. 네. 저는 이제 빵과 뭐 사 같은 거 예시 들고 숫자 좀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도 이게 부정행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좋은 질문하셨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어쨌든 내용의 본문의 내용을 인용을 하려고 하는데 뭐 커피를 뭐 차로 보충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도 이 내용을 인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부정행위가 아니라 그냥 각주를 달고 인용 각주를 달고 뭐 어떤 책 동요가 개론에 어떤 책에 뭐에서 인용 뭐 그런 걸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내 말로 써버리면 일종의 우리가 표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말을 이걸 조금 바꾸더라도 이 내용을 인용한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책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인용이라는 표시를 써놓으면 됩니다. 써놓고 조금씩 부연 설명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이 아닌 거를 써놓고 이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요즘 표절 시비가 많잖아요. 내가 누굴 인용을 했다면 그걸 인용 표시를 하면 전혀 뭐라고 안 해요 누가. 근데 인용을 해놓고 인용을 안 했다고 우기는 게 이제 문제거든요. 각주에다가 그런 설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주는 말씀드렸잖아요. 각주는 주로 설명을 쓰는 게 좋죠. 보충 설명. 각주라는 거는 이 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충 설명을 쓰는 게 각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보충 설명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저자. 그다음에 그 출판 책 제목. 그다음에 출판사. 그다음에 출판 연도. 그 다음 페이지 이해가시죠? 이렇게 쓰는 게 그러니까 각종 두 가지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보충 설명만 쓰는 게 아니고 보충 설명도 쓰고 그 다음에 저자와 책 제목과 출판사와 출판 연도와 페이지도 쓰고 그게 각주예요. 그건 참고 문헌에 쓰는 게 아니고. 아니 참고 문헌에는 당연히 쓰는데 이거 요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미주가 아니라 각주로 됐다고 그랬죠. 뭔가 잘 인용을 하면 다 각주에다 달아야 돼요. 요즘에는. 각주로 달아야 돼. 그러니까 그 참고 문헌은 이 각주로 단 거를 그냥 쓰기 귀찮다면 복사해서 붙이긴 할 줄 알죠? 복사해서 붙이기 하실 줄 몰라요? 하여튼 모르시면 자녀분이나 지인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여튼 복사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하면 복사 붙이기는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그렇게 해서 붙이게 하면 돼요. 아니 나는 그럼 모르겠다 하면 그냥 다시 쓰면 되죠 뭐. 참고 문헌에다가 쭉 쓰시면 되죠. 쓰시면 돼요. 예. 각주는 그럼 반드시 다뤄야 된다. 예, 각주는 반드시 달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인용을 했는데 이걸 안 다르면 표절된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거 말고
말고 다른 것도 그러니까 보충 설명. 보충 설명. 그러니까 보충 설명은 뭐 안 달아도 되는데 그래도 한 서너 개 정도는 달아주는 게 좋아요. 이거 뭐 저자 책 제목 출판사만 다르면 너무 밋밋하잖아요. 그러니까 각주가 별게 아니라 경영학이든 여러분이 전공을 하다 보면 말이 되게 어려운 말들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예. 관광학과다 예. 그래서 거기다가 1번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 그렇죠. 그런 설명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광학과가 그렇죠. 용어가 있을 때 네. 예를 들어 관광학과 여러분도 관광학과 하면 여러분 관광이 뭐예요? 관광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 보세요. 여러분이 공부를 왜 하냐면 관광이 뭐예요? 놀러 다니는 거예요? 보고 보는 거예요? 뭘 봐요? 세상 물정을 보는 거죠. 세상 물정. 뭐 물론 이제 세상 물정을 보는데 이게 원래 관국지광이라는 주역의 말에서 나온 거예요. 관국지광 이게 빛광자잖아요. 빛광 관광이 볼관자의 빛광자예요. 그 보다관자 하여튼 관국지광인데 주역에다 물론 이제 세상 물정도 틀린 말은 아닌데 엄밀히 말하면 관광이라는 건 해돋이 보는 거 해돋이. 국가의 빛을 본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해돋이를 보러 가야 돼가 문단을 보고 해돋이 보는 데가 많죠. 근데 여러분 해돋이를 보러 갔어 1월 뭐 1일 돼가지고 그럼 해돋이만 보고 와요. 그 주변을 다 보고 와요. 다 보고 지금 예? 다 보고. 그게 관광이에요. 맛집. 관광이. 그러니까 진짜로 뭐 맛집도 갔다가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 맥락들을 여러분이 이제 그 전에 막 공부할 때하고 이게 대학에서 공부할 때는 느낌이 좀 다르다는 거죠. 정말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만복사 조폭이 이번에 뭐 있어요. 그 김시습의 그 금오신화 이런 거 보면 그 김시습이라는 사람이 금오신화도 금오산에 쓴 새로운 신화거든요. 금오신화면 보세요. 여러분 금오신화는 들어는 봤죠? 공가 아니라 금오신화의 신화가 뭐냐면 어디서 이렇게 써요. 신화. 이건 줄 알아. 맞죠?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것처럼 이게 아니에요. 새로운 신자예요. 새로운 신자. 신자예요. 새로운 이야기, 귀신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 그 금오산에서 쓴 새로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만큼 보이는 거라니. 공부라는 건 뭐냐면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뭐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아는 것은 예전에 뭐 아는 것만큼 같지 않다. 뭐 이런 말 있죠. 그런 거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만큼 보이는 거라고. 그럼 선생님 만약에 말씀. 금오신화에다가 각주 1번을 달았다면 밑에다가 1번 그렇게 써도 되죠. 금오신화에 여기서 금오신화의 신화는 네.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가 영어로 미스인 거 아시죠? 미스. 신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는 거잖아요. 미스. 그 신화가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다. 새로운 이야기다. 그렇죠. 그렇게 쓰면 되죠. 설명만 하면 보충 그렇죠. 설명만 하면 그러니까 금오신화를 조금만 이야기 들으면 이런 거예요. 금오신화가 이제 양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장가를 못 갔어요. 근데 이제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예쁜 여자를 좀 점지해달라고 하니까 부처님에서 사람이 나타나. 그래서 양생한테 네가 나하고 접어놀이, 요즘 말로 윷놀이거든. 윷놀이에서 이기면 소원 들어주겠다. 누가 이기겠어요? 양생이 이기겠어요? 부처님이 이기겠어요? 부처님이 이겨요? 부처님이 이기면 이야기가 안 되죠. 양생이 이기죠. 양생이 이기니까 부처의 사람이 밖에 한번 나가봐라. 한 여인이 탑돌이하고 있을 거다. 그래요. 진짜 탑돌이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근데 양생이 그 여인에게 뿅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뿅 갔죠. 러브 앳 펄사이트, 첫눈에 반해서 갔는데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막 사랑에 막 빠져서 다녀. 근데 나중에 그 여인의 집에 가니까 갑자기 그 여인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제사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 여인은 귀신이었다는 거예요. 양생이 귀신하고 사랑을 한 거예요. 근데 봐보니까 이제 전쟁통에 딸이 죽은 거예요. 외부들한테. 근데 시신을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생이 시신을 찾고 오두막을 짓고 살다가 죽었다. 그게 금오신화예요. 그 만복사 조폭인데 여러분이 국문학이라든가 이런 걸 안 하면 어때요? 그냥 이승의 남자하고 저승의 여자가 사랑했나? 이 정도만 알고 끝나버리죠. 천녀유혹 같은 건가? 이게 아니라 요즘에 엄청 뜨는 영화가 뭐죠? 왕가산. 예, 그죠. 왕가 산 남자, 왕사남이라고 하더라고요. 왕가 사는 남자가 뭔 이야기죠? 단종 이야기죠. 단종 수양대군. 그럼 뭐가 생각나요? 단종 수양대군 하면 사육신과 생육신이 생각나나요? 네. 이 정도는 알죠. 여러분이 뭐 역사를 공부 안 해도.
생육신이 김시섭이 생육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에 나가지 않고 불교 공부하고 뭐 이랬잖아요. 그 정도는 알죠. 국문학을 안 했어도. 이 금오신화의 만목사 조폭이는 자 보세요. 양생은 이 재미서진 거예요. 양생은 누구다? 김시섭. 그럼 김시섭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생육신이라고 그랬죠. 살아서 있는 6명의 신 아닙니까? 그러면 죽은 여자는 뭐겠어요? 죽은 여자 사육신이겠어요? 생육신이겠어요? 네? 사육신이죠. 생육신으로 생육신이 사육신의 영혼을 위로하는 글이에요. 모르셨죠? 네. 그래서 그 맛에 공부를 왜 하냐?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 있어 보이려고. 너 이런 거 알아? 공부를 하면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예요. 자, 말도 안 돼요. 그럼 왜 이렇게 썼냐? 에? 검열을 피하려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쓰면 수양대군이 가만히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만히 안 있죠.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이렇게 아는 거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여기 경영학과 다닌다는 분이 계시는데 회사에 가면 무슨 얘기를 해요? 분식회계 하죠. 분식회계 들어봤어요? 분식회계 분자가 뭐냐고 하면 어디 나도 분자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었죠? 분식이 장식한다는 뜻, 장식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게 이 분단자 한다는 뜻이 여자들이 이게 톡톡톡 이렇게 두드리잖아요. 이 분단이 그렇죠. 쌀가루 같은 걸로 이렇게 막 톡톡 두드리잖아요. 이 분단장을 분자라는 게 진짜로. 그러니까 회사가 별로 컨디션이 안 좋아. 근데 분단장을 막 만드는 거예요. 뭡니까 자산 건전성, 부채 비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좋게 만드는 거예요. 뭐 부채 비율이 300%가 돼야 되고 자산 건전성은 뭐 50%가 이내가 돼야 돼. 저도 회계 공부를 좀 했어요. 근데 막 그런 걸 막 만들어야 돼. 맞죠? 이중장. 예, 그렇죠. 그런 것도 되고 뭐 차입금 누락도 있고. 어쨌든 이 분식회계의 분자가 이것도 이게 경영학 박사 과정 다 나온 사람도 분식회계 분자가 뭐냐고 그러면 다른 분자인 줄 안다니까 진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려면 날 새야 돼요. 너무나 많이 알아서. 그러니까 공부라는 거는 그 남들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들이 잘못 알고 있었다. 이런 게 더 재밌죠. 과제물보다. 그렇죠. 그죠. 근데 이거 과제물 해야 되는데 조금만 더 하고 쉬었다가 제가 질문 받아요. 여러분 하나면 이렇게 사랑하다. 여러분 러브라고 하죠. 러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한자에서 난 거 아세요? 몰랐죠? 사랑은요 사량에서 한 거예요. 사량. 생각을 하고 헤아리는 거예요. 정말. 모르셨죠? 사랑이 막 너 없으면 손끝으로 원을 그려봐. 그걸 뺀 만큼 널 사랑해.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죽고 못 산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옥봉이라고 하는 이옥봉이라고 하는 여류 시인이 있었어요. 조선시대에. 이 사람이 그 여자인데 쓴 시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시가 있어요. 칠런 절구시에 근래안부 운녀화. 이게 뭔지 알아요? 요즘 당신의 안부가 어떤지 묻습니다. 한 남자를 너무 사랑해서 월도 사창 촉한다. 다 쓸 줄 아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말 쓸게요. 달이 사창에 비치니. 원래 사창 나쁜 뜻이 아니에요. 비단으로 된 창이라는 뜻이에요. 요즘에는 의미가 좀 해석됐지만 달이 사창에 비치니 신척은 한이 많습니다. 한이 많아. 달이 비치니까. 그 다음에가 죽여주는 말이 나와요. 뭐냐면 그 다음에 뭐냐 약사몽훈 행유정. 약사몽훈. 나중에 제가 인문학 특강을 좀 할 테니까 많이 들으세요. 제가 영문학 박사예요. 문전성로 반성. 이게 뭔 소리냐면 그래요? 만약에 꿈속의 영혼에게 발자국이 있게 한다면 여러분 꿈속의 영혼은 발자국이 없어요. 아세요? 없어요. 꿈속의 영혼이 발자국 있게 있다면 그대 문학 돌길이 반쯤은 노래가 되었을 거예요. 멋지지 않나요? 반성사예요. 반성사. 그대 생각해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꿈에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요? 어설프게 사랑하는 게 나타나요. 정말 사랑하면 안 나타나요.
근데 나타났다고 진짜 이거예요. 나타났는데 너무나 사랑해서 그 사람을 찾으러 가는 거야. 근데 꿈속의 영혼은 발자국이 있어 없어요? 없죠. 꿈속의 영혼의 발자국이 있다면 그대 문 앞 돌길이 반쯤은 모래가 되었을 거예요. 완전 뻥이죠. 근데 뭐 있어요 안 뭐 있어요? 멋있네요. 네. 한시가 이런 말 제가 한시를 한 100편 외워요 그냥. 근데 한시의 매력 이런 거. 그럼 여기에 봐요. 여기에 너 없으면 죽고 못 산다. 이 사자는 비단사자예요. 비단사자. 이게 그 뭡니까?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생각한다 이런 사자가 아니라 비단사자예요. 여기 사자는 시킨다는 뜻이고 여기 생각한다는 뜻이 있어요. 사랑한다는 뜻이 있어. 전혀 없죠. 없잖아요. 그런데 구구절절 애절해요, 안 애절해요? 예절해요. 애절하죠. 이게 한시의 또 매력이에요. 한시를 공부하면 이 짧은 식구를 가지고 인간의 어떤 감정, 속에 솟아있는 감정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합니다. 제가 원래 이런 거 전문이에요. 인문학 강의 전문인데 조금 쉬었다 할게요. 그럼 인문학 강의는 어디서 하세요? 여기서 제가